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아침 7시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리기에 앞서 짤막한 광고 2개 먼저 하겠습니다. 잠도깨비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사용 일주일,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저는 오랜 병원 근무에 솔직히 건강보조기구에 대한 기대나 호기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나 세월이 흘러 잔 허리에도 병명이 붙고 1년간 정말 힘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잠도깨비 100개의 제품을 알게 되어 사용했습니다. 사용 일주일,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 복대도 주문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잠도깨비에서 체험방을 열고 있습니다. 잠도깨비 체험방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잠도깨비가 어떻게 수면을 도와드리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잠도깨비에서 만든 모든 제품을 체험하게 해드립니다. 뇌파와 혈류도 측정해드립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잠도깨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의견 광고입니다. 지혜롭고 빛나는 애국자 이상로님은 지혜와 성실로 썩은 이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고 온 국민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멋진 분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 한 광고다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이동호는 사퇴하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경선 첫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은 그 두 가지 방법의 경선이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들이 유권자다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프라이머리 방식이 있고, 코커스 방식은 당원만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는 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커스만 합니다. 당원만 투표를 하고, 뉴햄프셔는 프라이머리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코커스 방식, 당원 투표를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아이오와주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전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그 프라이머리 방식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뉴햄프셔주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뉴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것은 미국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지난 15일 열린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의 절반을 넘는 압도적 1위를 확정하자 지지자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어떤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의 선거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저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트럼프와 협상을 하자.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대신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 동시에 핵무장을 하는 비즈니스적 협상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일본과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하자. 그랬더니 저보고 친일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저는 친일파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여일 정도 남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치룰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문제점은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지 않고 선관위가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이다 라고 그랬더니 잘못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사기입니다. 지금부터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사기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 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이거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기가 시작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의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 날인 규정, 이거 사기입니다. 인쇄면 인쇄고 날인은 날인인 겁니다. 자, 여기서 날인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날인이 뭔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날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날인입니다. 국어사전에 날인은 도장을 찍음입니다. 도장을 찍음. 그럼 인쇄 날인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인쇄 날인? 아니, 도장을 찍는다며 그 앞에 인쇄자는 왜 붙어? 이거 사기입니다. 절대로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인쇄 날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 공병호 박사 TV를 잠깐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새벽에 메일을 보내고 그 이야기는 인쇄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이라는 것. 이런 엉터리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인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경복 선생님은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이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쇄 날인이 무슨 뜻인가? 어문학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경복 국제구국경대 대변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선거란 국민 각자가 투표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권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이 있고 투표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참관인이 있어야 된다. 3대 요건을 현저하게 결의한 선거는 선거 무결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투표소 현장에 실물 선거인 명부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이토록 줄이도록 하고요. 사기예요.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 이거 사기입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인쇄 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려요. 중앙선거관리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용어를. 자기들이 만든 용어예요. 절대 만들 수 없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것이 84조 3항이 공직선거법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자, 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사기꾼들과 한 몸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사기 판으로 만든 그 판결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역사적인 판결문입니다. 자, 이 판결문은 2021년 12월 10일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자, 판결문 읽어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 이념을 계승하고 4.19 민주정신은 부정선거를 하지 말자는 정신이 4.19 정신입니다. 헌법 전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밑에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인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하여 끝났어요. 여기서 인쇄하여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아주 공직선거법은 순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인쇄하라, 인쇄하여,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리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그 다음에 일렬번호를 떼지 말고 표성용 봉투와 함께 주어라 나와 있어요. 아주 순서를 딱 정해서 인쇄하라, 끝났어. 행위가. 도장을 찍어라, 행위가 끝났어. 그 다음에 투표하러 온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딱 돼 있어요. 자, 왜 그랬냐? 헌법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이 우리의 헌법 전문 이념이다. 부정선거 하지 마라. 그래서 공직선거법 158조는 딱딱 정해놨어요. 먼저 투표용지 인쇄를 하라. 끝났어. 그걸 가지고 도장을 찍어라. 그 다음에 주어라. 딱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딱.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이 있어요. 규칙도 정했어요. 규칙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도장을 인수한 후에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하라 라고 규칙에도 딱 정해놨어. 공직선거 관리 규칙 100조에도. 딱 떨어지죠, 여러분? 헌법, 법, 규칙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음모, 쿠데타 음모가 생겼습니다. 자, 2014년 1월 17일에 쿠데타 음모가 시작됐어요. 슬며시 공직선거 관리 규칙 84조 3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사기죠.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기예요. 언제 그랬냐? 2014년 이 음모는 2014년 1월 17일에 이 음모를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는 음모가 시작된 날이 2014년 1월 17일입니다. 자, 요건 이따가 제가 좀 너무나 중요해서 이 2014년 1월 17일 이 공직선거 관리 규칙 이 사기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계속 내려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기, 엉터리, 인수에 가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대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원고들은 이거 84조 3항 인수에 가름이라는 거 사기 말이 안 돼 위헌이야 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법원에 또 사기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 사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은 인쇄 나름으로 가름할 수 있고, 맞아요. 거기 보면 투표용지에 예를 들어 부산, 서울시 무슨 예를 들면 종로구 투표용지 종로 선거관리위원장, 오케이. 그거는 청인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관청자입니다. 그건 도장으로 못 찍죠.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만 명을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에 돌아다니면서 다 도장 찍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청인으로 찍어. 인쇄 나라, 그건 인쇄할 수 있어. 예? 인쇄할 수 있어요. 여기 인쇄 날인이라는 거 용어를 계속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인쇄할 수 있어. 날인이 아니야. 인쇄할 수 있어요. 그럼 맞아. 또
투표용지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맞아. 이건 규칙으로 정했어요. 자, 인쇄 이렇게 도장을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막 100장 정도는 미리 찍어둬도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자세한 절차는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극이에요. 사기극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여기요 15조 8항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157조 8항은 본선거입니다. 본선거. 사전선거 규정이 157조 8항은 사전선거 규정이 아니에요. 본선거입니다. 본선거. 대부분이 사기쳤어요. 이건 사전선거는 158조예요. 이거는 본선거예요. 본선거. 이 본선거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사전선거를 규정한 거는 157조가 아니라 158조입니다. 대법원이 사기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그 위임에 따라 이 위임을 하도록 한 거는 본선거 157조 8항이에요. 사전선거 158조는 위임하지 않았어요. 다시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임해도 된다. 자세한 절차는 위임하라 라고 하는 157조는 본선거 규정이다. 위임하라고 돼 있어. 157조 본선거는. 그런데 사전선거는 158조에 158조는 위임하라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에 위임하라라는 규정이 사전 투표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기를 쳤어. 그 위임에 따라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 위임에 따라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이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에는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죠. 완벽한 사기야. 본선거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전투표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사기를 쳤어. 그리고 인쇄 날음으로 가린할 수 인쇄면 인쇄고 날인은 날인인데 두 번 사기를 쳤어요. 또 사기를 쳐. 여러분한테 그 다음 대법원 사기 치는 거 또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했냐.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선거관리위원장의 청인. 거짓이죠.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할선거관리위원의 청인인가? 예를 들어 종로구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 이거는 인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지요.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무엇이 투표용지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장의 청인이 가장 중요할까?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사기친 거예요. 대법관들이. 투표용지에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청인을 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이 날인 역시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 사전투표의 효율성? 여러분 지금 대만에서 보셨죠? 대만에서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니까 4시간 만에 다 끝나. 효율성이 중요해요? 공정 투명성이 중요해요? 대법관들이 이 사람은 대학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법시험도 패스한 사람들이 무엇이 효율이 중요해? 객관성이 중요해? 공정성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밀투표의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4.19 정신. 그래서 제가 헌법 전문 보여준 겁니다. 사기예요. 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기쳤고 그 사기에 또 대법원이 사기를 확인해 주었어요. 판결을 사기로 치면서 본선거 규정을 위임할 수 있다는 본선거 규정을
사전선거 규정으로 살짝 사기를 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주의를 안 지켰다라고 했어요. 사기친 사람 이름을 보여드릴까요? 대법관 천대엽, 민유숙, 이 사람은 그만뒀죠. 조재현, 유명하죠, 조재현이. 이동원, 이 사람은 지금 대법관입니다. 천대엽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이동원 지금 이제 대법관 현직이에요. 자, 판결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판결문. 또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이 판결은 그보다 앞서,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것보다 앞서서 2019년 9월 26일 날 판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인 미날인에 관하여 원고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형 도장의 모습을 투표용지에 인쇄하도록 한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해. 지금부터 사기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 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직접 찍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58조 3항) 이 어떻게 되느냐? 인쇄를 해라. 끝났어. 그 다음에 자신이 도장을 찍어라. 끝났어. 그리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줘라. 딱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투표관리기관이 자기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 라고 판결한 사람이, 자, 대법관 이동원 또 나오죠. 재판.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여러분, 이 조희대 씨가 누구죠? 지금 현재 대법원장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희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라는 방송을 했더니 댓글에 달렸어요. 자기가 조희대하고 무슨 수십 년 지기 친구래요.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천만에요. 여러분, 조희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은 불행해집니다. 속았어요. 우리는 벌써. 이 조희대를 지명한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이에요. 조희대가 어떻게 얘기했다?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세대에 무슨 사람이 많은데 무슨 부정선거 합니까? 라고 말한 인간이 조희대예요. 이 조희대를 지명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은 입도 뻥끗 안 한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장 조희대, 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이동원은 사퇴하라. 자, 제가 아까 이것은 쿠데타, 내란의 서곡이다, 시작이다라고 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뒤로 해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요. 우리나라 쿠데타의 시작은 2014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쿠데타를 할까? 선거를 부정하게 해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내란, 쿠데타의 반역의 시작점이 2014년 1월 17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에 인쇄를 할 수 있다. 인쇄 나름으로 인쇄 날인하라고 하는 용어를 가짜 용어를 만들어서 찍은 집어넣은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을 집어넣은 2014년 1월 17일이 우리나라 비극의 시작이고 쿠데타의 시작이고 내란의 시작이고 대한민국 몰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2014년 1월 17일 날, 자, 이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만들려면 누가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규칙을 제가 아마 위원회 과반수가 동일하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자, 2014년 1월 17일 날, 1월 17일 이 당시에 이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통과시켰던 회의록을 찾아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어떤 위원이 중앙선거위원이 이 중앙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통과시키자고 주장을 했는지 그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2014년 1월 17일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좀 확보하실 수 있으면 확보해 주십시오. 자, 일단 제가 한 사람은 찾아냈어요.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 사람은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앙선거관리위원 이 사람입니다. 내란의 시작, 쿠데타의 시작의 총책임자가 이인복입니다. 제 42대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때 당시 이용훈 대법관이 제청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때 시기가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규칙, 도장 찍지 않고 인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슬쩍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발표한 그 최종 책임자가 이인복입니다. 이 사람은 대법원까지 법대 나왔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법규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겁니다. 그걸 좀 규정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인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규칙입니다. 규칙. 이 규칙에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날인하라고 된 공직. 그 위에 4.19 정신으로 해라라고 하는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그 밑에 법이 딱 떨어져야 돼. 근데 이래도 정부조직법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조항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하위 규칙이 무슨 얘기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국가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몰랐을까? 하위 법규가 위의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몰랐을까?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몰랐을까?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다 잡아들여야 돼요.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란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원복이 잡아들여야 되고 같이 시민을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겠어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란의 이 가짜로 내란을 일으킨 이 조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든 게 2014년 1월 17일입니다. 자, 이때 대통령이 누굴까요? 박근혜입니다.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제가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이해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사를 보면 탄핵을 당해도 좀 표현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탄핵을 당할 만한 인사를 했어요. 사람을 쓸 때.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이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물론 이것을 한 거는 이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만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황교안입니다. 그때 다시 국무총리가 누구다? 정홍원입니다. 정홍원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해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변호해달라고 그랬더니 정홍원이가 거절한 사람이 정홍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선 주자가 여러 명 있었죠. 뭐 홍준표 씨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재형 씨도 있었고 황교안 씨도 있었죠. 정홍원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에게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정홍원입니다. 우리는 2014년 이 쿠데타 역적 음모의 시작인 2014년 1월 17일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근혜였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정홍원이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었다.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인복이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퍼즐이 슬슬 풀려나갑니까? 자, 제가 이틀 전에 가처분 신청을 했죠. 행정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했고 이제 가처분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행정법원은 저 혼자 가는 거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여러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단체로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내보고 싶습니다. 대법원에. 자, 왜 대법원에 내느냐? 가처분 신청을. 제목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기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기 판결을 내린 행정처장 천대엽, 사기 판결을 내린 이동훈이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어요. 따라서 저는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금 이렇게 모여주시는 분들은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 대리인하고 대법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자,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조희대, 천대엽, 이동원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대법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는 흥분됩니다. 이자들이 어떤 시청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주셨어요. 4월 10일 날 도장 인수하는 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자들이 어떻게 처리할까? 아, 흥분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셨고요. 법률 대리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금지 가처분 신청인 모집을 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하면 된대요. 전화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아마 오늘로 마감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서 이번에는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힘드네요. 곰탕 먹고 하겠습니다. 곰탕. 예, 곰탕을 주문하시면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옵니다.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이런 도시락 크기의
아주 얼려있는, 땅땅 얼려있는 이렇게 5개의 곰탕 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주문하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이지원의 고기곰탕을 입력하시면 비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 010-2272-3864, 010-2272-3864로 문자를 보내서 거기다 이상마라고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74,500원짜리가 59,000원으로 깎아준답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0팩 주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개니까, 아이스박스 2개를 주문하셨다는 건지, 아이스박스 10개를 주문하셨다는 건지 모르지만, 대단히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곰탕을 사서 남에게 좀 이렇게, 선물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번호 010-2272-3864입니다. 문자 보내시면 돼요. 계속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갑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조일훈 씨가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 선관위 자기가 편하다고 해서 공정성을 시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본투표와 의 시간적 간격, 장소 이동, 지표 방식 차이 등에서 연유한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 왼쪽 하단의 투표관리관 날인 자리에 현장 날인 대신 인쇄 도장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군가 미리 인쇄 사전투표 용지를 활용해 개표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선거 재판에서 엉터리 용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8조도 날인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교부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84조를 앞세워 인쇄도 할 수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쇄 날인이라는 사기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항규칙을 제멋대로 법률보다 상위에 올린 것이다. 규칙을 법률보다 위로 올려놓은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인쇄 날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합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 용지 인쇄 날인에 대한 사건으로 명명된 해당 청구권은 위원을 인용할 시, 이거 위원이다라고 인용할 시 윤석열 대통령도 끝났다. 왜?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부들부들 떨고 합헌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다. 사전투표 관리관, 이 사전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인쇄 날인보다 선거인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존재해. 일일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불식시킬 수 있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효율성이 일부 희생되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찍을 수 있다. 자, 조선일보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유근일 씨가 광고를 냈어요. 유근일 씨 광고를 그렇게 보여드립니다. 광고의 제목은 투표 즉시 현장에서 수개표하라. 4월 10일 총선에서도 대만처럼 투개표하라 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주요 부분을 확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도 대만처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라. 투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하라.
손으로 개표를 하라. 한 표 한 표 꺼내라. 투표함을 이동 보관하지 말라. 그리고 선관위 적폐를 청산하라. 라고 하는 6·1 언론인 6·1 전 조선일보 주필이 광고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제대로 된 광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들고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권 차원의 권력형 범죄에서 유용한 알리바이가 있다. 그것이 하수인 노인이다. 하수인.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검찰도 경찰도 하수인에 불과했다며 간첩 조작 사건 같은 반인류적 범죄에도 군사 독재 때 간첩 같은 거 조작해놓고도 난 아무 죄 없어. 전두환이 시켜서 난 그걸 빠져나간답니다. 경찰도 검찰도 조작해놓고 이거 지금 간첩 사건뿐만 아니라 조작한 다 해놓고 자기들이 난 시켜서 했어. 난 하수인이야. 전두환 시켰어.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자 이른바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단죄를 받았지만 이른바 뭐 전두환이 독재라고 치자고요. 이른바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단죄를 받았지만 공범이었던 검찰은 등은 하수인 논으로 빠져나가고 검찰은 독립을 주장한다. 검찰 독립은 결국 검찰 독재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이조 시대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는 달리 87년 이후 권력의 수명이 5년 정도이므로 검찰의 권력은 정권이 힘이 있는 정권 초기 2 내지 3년 동안만 통제할 수 있는데 정권 말기에는 정치권이 검찰의 칼날에 부들부들 떨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새로이 인사권을 가지게 될 것 같은 정치 집단이 쭉 줄을 선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 검찰은 더욱더 정치화됐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은 정권을 바보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검찰을 장악한 정권 초기는 검찰 권력 행사의 위력을 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다. 그러나 민생 문제 해결은 권력 행사로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권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다음 선거에 이겨야만 몸보신을 할 수 있으므로 정쟁 이외에 관심은 둘 수 없고 정부 기능은 멈춘다. 다음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부정선거를 막거나 부정선거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도 부정선거를 막거나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정선거 언급한 일 본 일 있습니까? 없죠. 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둘은 검찰 출신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어제도 국회에서 무슨 제3당을 만든다고 여러 명이 모였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명 왔더라고요. 국회에서 모인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모였더라고. 어제는 그전엔 국회에서 모였고 많이 모였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지금 제3지대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준석 씨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대만 이번 4월 총선에서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좀 머리가 안 좋은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3당 하겠다고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도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표가 확 올라갈 텐데 지지가.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일로 미르로가 제3을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중에 네일로 미르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네일로 미르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일로 미르로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제3지대에 뭐 하겠다고 나와서 제3신당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자는 얘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3당 만들어? 그럼 뭐하러 제3당 만들어요? 그냥 1당하고 2당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광고합니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저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주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 건너편은 요양시설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양시설 전문가입니다. 저는 논문을 2편을 썼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클럽을 만들어서 실제로 요양시설에 투자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영리 요양시설 법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시설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갇혀있다는, 폐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창문을 열고 지금 모내기 처리됐으니까 사람들이 경운기를 타고 모내기를 하러 가는구나, 지금 별을 수확하는구나, 은행 납입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진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 양주에 있는 노블 요양시설은 대단히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제가 생각해 좀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지금 제3당 한다는 사람들이 대만처럼 투표소에서 개표하자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면 인기가 높아질 텐데 왜 안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주장을 하면 맞아, 그 사람이 진짜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텐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할까? 예, 여러분 지게 광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곰탕 광고도 좋고 족발 광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의견 광고도 좋고. 예, 여기 댓글이 들어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면 법조인 출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변호사, 뭐 판사, 검사하는 분은 과거는 잘 따져. 야, 너 일 잘했니 못했니? 과거 거는 조작해서도 감옥에 보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창의력이 전혀 없어. 용어의 혼란을 주어 부정 개표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X소리다. 예, 그렇습니다. 운전이면 운전이고 도보면 도보지. 도보 운전은 좀 이상하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운전이면 운전이고 도보면 도보지. 운전 도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에선 말이 돼요. 성서의 판사가 재판을 엉터리로 하면 하늘이 벌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왜 판사가 재판 잘못해도 가죽 벗기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여러 번 봤는데 그거 싫어해요. 판사가 이렇게 재판 잘못했다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의자에 얹어놓고 그 아들, 판사의 가죽에 벗겨진 그 판사의 아들을 그 의자에 앉아라. 누구죠, 여러분? 그게 무슨 왕이 그랬다는데.
글쎄, 여기 지금 이 시점에 이분들 사진을 보여주면 좀 섭섭하다고 그럴까? 그 얘기하고서 가죽을 벗기고 그 벗겨진 가죽을 의자에 올려놓고 그 아들이 그 의자에 앉아라.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뭐 가능한 한 빨리 그 법률 대리인을 정해서 논의해서 이번에는 대법원에다가 인쇄도장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까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조희대, 천대엽, 이동원 흥미롭지 않습니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